홍준표 대표가 다시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라는 건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네. 대선에 실패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영국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정계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정계 복귀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민께 사과하고 그러면 보통 그 당 소속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환영 일색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상대방에서는 왜 정계 복귀를 하냐, 정계 은퇴를 번복하냐고 비판하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계 복귀라면 거꾸로 돼버렸어요. 저도 사실 환영했어요. 트위터로. 그랬더니 정의당도 뭐 격하게 환영하고 네.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은요 아직도 회개를 덜 했나 보다.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 못마땅한 표정이에요. 네. 그리고 김성태 의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좀 좋은 말 해줬던데 뭐 본인 체면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뭐 그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다 털어낼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시 현실 정치를 한다고 그러면서도 거의 뭐 폭언 수준 얘기를 막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송이버섯 선물 받은 거에 네네. 감내 차원에서 제주도 귤을 보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처음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2010년에도 보내고 막 다 이전에 다 했던 거야. 근데 귤 속에 귤만 들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만 그렇게 생각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귤 박스 안에 귤이 들어있지 다른 게 들어있다고 생각 안 한다. 당신들이 옛날에 무슨 사과박스 찻대기 한 거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비판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국민들이 잊고 있었던 걸 다시 소환해가지고 찻대기당 이미지를 다시 또 이렇게 덧칠을 하는 네. 그런 해당 행위, 본의 아니게 이제 사실상 해당 행위를 한 건데 홍준표 전 대표의 정계 복귀는 하여튼 기이한 현상이 특이한 현상을 그러네요. 네. 불러오고 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네. 사실 이제 우리 보수가 네. 이제 박근혜 최순실 때문에 완전히 망했잖아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 찬스에 또 더 망하게 한 거예요. 그냥 지하로 떨어져 보는 거죠. 땅바닥에 떨어진 보수가 지하로 그냥 뚫고 내려간 게 이제 홍 대표 역할이 크거든요. 보수는 완전히 뭐 막말에다가 품격은 하나도 없고 그런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네. 요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어요.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면 박수 치는 목소리가 많은데 네. 본인을 좋아하는 목소리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인의 그 복귀 명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홍 대표 이야기는 앞으로 하지 맙시다 이제. 근데 어쨌든 복귀 이제 일성이 뭐냐면 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 홍준표의 말이 옳았다는 지적에 힘입어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네. 네. 누가 지적했어요? 누가 지적했대요? 마포구청 지적과 직원이 지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분하고 네. 좀 전에 이제 얘기했던 이 지사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요? 어쨌든 생명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두껍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상황에서 이제 나는 뚫고 나가겠다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점은 정치인으로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타이밍을 선택했을까? 네. 제가 생각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반문연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반문연대의 최선봉에 본인이 서고 싶다라는 희망사항이 하나 있을 거고 장돌뱅이는 살 물건이 없어도 장이 서면 가요. 장에 항상. 전당대회 장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든 안 나가든 내가 뭔가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본인의 성격이에요. 잘 참지 못하는 거. 이거 뭐라도 좀 해야 돼. 그리고 또 원해야. 그럼 존재감이 떨어져 이대로 묻혀 있으면. 그래서 잊혀지는 것을 좀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워낙 독특해요.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아.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분의 평소 스타일로 봤을 때는 전당대회에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김병준 비대위가 지금 막바지잖아요. 네. 근데 김병준 비대위도 뭔가를 자기가 남겨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계산은 이렇게 할 것 같아.
친박 핵심 중에서 상징적인 몇 네. 사람. 네. 많이는 안 해요. 음. 그리고 홍준표, 김무성 음. 이렇게는 정리를 하고 자기는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김병준이라면. 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는 네. 지금 대구를 지역구로 옮겨놨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지역구 당협위원장에서 뽑아버리는 거죠. 음.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음. 저는 김병준이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을 그래서 거라고. 김병준 위원장이 저는 그렇게 못할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자기를 당협위원장을 자른다. 그럼 내가 당대표 나가서 다시 도돌이로 돌려놓겠다. 이런 계산을 또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도 그런 얘기 했어요. 뭐 무소속으로 뭐 살아오든 뭐 하든 다음 대표가 내가 한 조치를 무효하든 그 관계없이 난 하겠다. 이제 결기를 표현했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그래 그럼 나를 뺄 수 있어. 그럼 내가 다시 당대표 돼서 난 제자리로 다시 돌아갈래. 이런 계산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표하면서 당협위원장을 한 60명 정도를 자기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돌아가면 지지할 거라고.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이 뭐 그렇게 그대로 가나요? 이제 시류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거를 이제 자기가 믿고 있으면 계산착오를 근데 사실 그걸 못 믿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급한 거예요. 그걸 확신을 하면 네네. 사실은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인기 올릴 수 있는 비결은 네. 전형적인 저 벤치마킹 케이스가 아까 우리가 언급한 유시민 전 장관을 보면 돼요. 참고 기다리는 거. 아니 그리고 네. TV 나와서 네네네네. 패널 하면 인기 엄청 올라갈 거예요. 맞아. 네, TV 패널 그렇겠네요. 하면은 네네. 그래서 총선도 출마하지 말고 대선 때까지 한 지금 3년 정도 남았잖아요. 네. 쭉 하다 보면 또 완전히 또 호감으로 바뀔 수 있는 얼마나 말도 잘하고 재밌게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정치만 하면 또 누굴 자꾸 비판을 해야 되고 그럼 더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홍준표 대표 많이 비판하긴 했는데 네네네. 정말 애정어린 비판을 네. 하자면 TV 출연해서 정치 예능으로 돌아오시라. 아니 차라리. 그래서 그런지 지금 복귀하시면서 콩카콜라라는 개인 방송으로 국민과 소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선언은 어떻게 보세요? 나오기만 나와라. 왜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네, 정청래 TV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아, 네네. 제가 계속 맹세 다짐하고 있어요. 김성태의 한 놈만 팬다를 팬다. 홍카콜라도 팍 공격하겠다 내가. 네네. 그래서 김성태, 홍준표는 정청래가 맡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에만 전념하시라.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제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핫해를 좀 있어요. 막아주셔야 돼. 핫해를 이제 제가 오늘 핫해경 TV 데뷔했거든요. 아 축하드립니다. 좀 전에 했기 때문에. 네네네.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컨그레이션. 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된 거예요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리고 정도원 선배님은 한 놈만 패주시면 구독자가 많이 늘 거예요. 제가 좀 네. 도와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네. 빨리 개선하세요. 근데 저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게 요새 유튜브는 다 멍멍이도 하고 음매도 하고 하는데 나까지 하랴. 아니 지금 개나 소나 얘기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개고 소예요? 아주 멱살을 잡게. 나 진짜 생각해 볼수록 기분 소처럼 나쁘네. 해야지. 아 원래 일하는 소가 매를 맞습니다. 저는 계속 매를 맞을지언정 계속 일을 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이네. 제족인데요. 어록제족인데요. 오늘 저기 상태가 좋다 아주. 어디 레슨 받으세요?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 네. 아니, 제가 제 스스로 과외를 합니다. 아니 개인 방송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최근에 보면 유튜브가 약간 오른쪽 끝에 있는 분들의 전성시대 같아요. 뭐 수십만씩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보더라고요. TV 종편도 안 보고 네네네. 신문도 안 보고. 네. 근데 유튜브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가짜 뉴스의 주인공이 되셨더라고요. 아이, 뭐 검색해보지 마세요. 여러분 꼭 검색해 보세요. 왜 이렇게 얼굴 빨개지? 유튜브에 하태경을 쳐주세요. 아 근데 정말 가짜 뉴스 어제는 네. 황당한 게 네. 해경군 김 씨는 알고 보니 아 근데 정말 가짜 뉴스 어제는 네. 황당한 게 네. 해경군 김 씨는 알고 보니 하태경이더라. 그런 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꺼야겠다. 그렇죠. 가짜 뉴스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수십 개 갑자기 막 뜨더라고요. 네. 뭐 결혼을 2번 했다든지 떠가지고 네. 수사 의뢰를 했어요. 네. 네. 하니까 경찰 답변이 네.
이 올린 사람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미국 서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음. 한국 서버가 아니고 네. 이 사람은 잡을 수가 없다. 어. 근데 돈이 되니까 네. 아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으로만 올려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내용 하나도 없어요. 내용 없어요. 제목만 그래요. 제목. 낚시, 제목 낚시. 아, 낚시 그런 장사를 하는 거예요? 제목 장사를. 그 가짜 뉴스들만 이렇게 제대로 잡아도 네. 우리 정치권이 상당히 좀 깨끗해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가짜 뉴스 전쟁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유튜브가 보수 진영이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진보 진영이 앞서겠죠. 그건 또 왜? 그러면 우리가 잘하니까. 형님이 잘해요, 내가 잘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좀 보수라기보다 이제 태극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TV를 보기가 싫은 거예요.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모든 TV에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네. 대통령 완전히 그냥 바보 만들어 버리니까 기존 언론들에서 이제 도망간 거죠. 네. 근데 유튜브에서 옹호해 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보수 진영에서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건 사실인데 네. 이것도 이제 일종의 문화 컨텐츠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화 컨텐츠는 절대적으로 자유의 토양에서 자라는 꽃과 열매거든요. 그래서 창의성, 상상력 이런 것은 보수 진영보다는 진보 진영이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앞으로 두고 보세요. 지금은 보수 쪽에서 강세지만 먼저 시작했을 뿐이에요. 팟캐스트가 이제 진보 진영의 절대 강자잖아요. 그렇죠, 팟캐스트. 그렇죠. 그것처럼 유튜브도 진보 진영이 아마 절대 강자로 앞으로 곧 등극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네. 자, 이쯤에서 한 줄평 남겨주시죠. 네. 아주 재치 있는 재미있는 판도라였습니다. 네. 예능 진출하시면 성공합니다. 아, 네. 홍 전 대표 이야기. 네, 네. 아주 날카롭습니다. 네.